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각도 체계를 새로운 걸 하나를 배울 건데 이 체계를 잘 이해하시고 좀 변환이 잘 돼야 뒤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나 방정식 풀 때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뭘 배울 거냐? 일단 제목은 호도법이라고 해요. 도대체 뭐냐? 호도법이 뭐냐라는 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도법의 호도는 호의 중심각의 크기, 이거를 이제 호도라고 하는데 뭐 이 용어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무슨 표현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각도는 지금까지 몇 도, 디그리라는 단위를 썼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360도라고 썼었잖아요, 그지? 그거를 다른 단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팅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볼게. 중심이 O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이 R로 한번 지정을 해봤대요. R로 지정을 해봤을 때 짠! 요 얘기거든. 다시 한번.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호의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와 같이 R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부채꼴이 하나 등장했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 등장하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런데 요거를 60분법이라고 하는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디그리 동그라미 쓰는 거 있잖아. 그거를 사용하는 거 말고 새로운 기준으로 이거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의 중심각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해보자. 약속을 해보자. 새로운 단위가 등장을 했어요. 알겠죠? 요거를 60분법이라고 하는 디그리를 이용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따져보도록 하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었을 때 그때의 중심각 크기, 여기는 간단하게 중심각이라고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각 AOB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약속하냐? 숫자는 1이에요.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1라디안. 너무 생소하죠, 라디안. 그래서 RAD라고도 줄여서 표현하고요. 그리고 60분법은 아래쪽에 보듯이 도라는 걸 많이 붙이죠. 우리가 뒤에 뭐 분을 나타내는 거, 초를 나타내는 거 저거는 거의 볼 일이 없고 이거 디그리라는 단위를 이제 쓰게 되는데 요 단위가 없이 숫자만 등장해 있다? 각도를 표현했는데 숫자만 있다? 그건 모두 라디안을 생략한 숫자입니다. 알겠죠? 라디안 단위라고 보셔야 돼요. 디그리가 없으면. 그래서 그거를 각도를 이렇게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재는 단위가 방법이 60분법이 지금까지 했던 거라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도록 해서 그때의 중심각을 들고 온 1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도 표현은 그 두 가지다. 알겠죠?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호도법을 배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할게요. 아래쪽에 수식 한번 봐봐. 아까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알파도라고 60분법으로 한번 나타내고 그게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 옆에다 적어놓자. 이게 1라디안, RAD로만 쓸게요. 라고 정의를 할 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60분법으로 알파 각도라고 중심각을 세팅을 하고 짜잔 요거를 보자고. 자, 무슨 의미냐? 첫 번째 비례식 볼게요. 반지름 R.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2파이 R. 2파이 R이 뭔데? 원의 둘레지.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R은 반지름이겠니? 비교할 때? 원의 둘레랑 비교 대상이 반지름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호의 길이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른쪽에서 호의 길이 R 요거를 별도로 나중에는 L이라고 많이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L이 R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 비례식의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r은 호의 길이랑 비교를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호의 길이는 우리 부채꼴 호의 길이 계산할 때나 부채꼴 넓이 계산할 때 항상 어떤 개념으로 써요? 중심과 크기의 정비례한다를 쓰지, 그치? 그래서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원 전체 둘레는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하니까 부채꼴의 중심각 알파도와 원 한 바퀴 중심각이 360도죠. 정비례하니까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하기 알파를 정리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적어볼게. 내항 곱하면 2파이 r 곱하기 알파도는 외항 L이라고 썼던 R 곱하기 3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알파도는 양변을 R 나누고요. 반지름이자 호의 길이였던 R 나누고 2파이로 나누면 2랑 360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 분의 180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이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오케이? 자, 다시 순서대로 얘기하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새로운 단위로 정의를 했어요. 그걸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알파도를 찾아본 거는 우리가 60분법이랑 호도법의 관계를 따져보려고 여기까지 도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 60분법으로 표현한 180도를 파이로 나눈 게 라디안 표현으로 1라디안이 된다. 이런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외워서 할 거냐? 그건 아니고 한 번 더 적을 거지만 여기서도 적고 갈게요. 양변에 파이를 곱하면 180도를 나타내는 60분법 각도는 호도법으로는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앞으로는 라디안 표현은 생략할 거예요. 알겠죠? 생략하면 뭐다? 라디안이 있는 거다. 괜찮죠? 자, 파이가 얼마쯤 되니? 우리 알고 있잖아. 파이 얼마쯤 되니? 3.14쯤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라디안 표현으로 3.14 정도 되는 라디안 값은 60분법으로 180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요. 도대체 이걸 왜 배웠지? 그래서 왜 호도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부채꼴 세로 하나 그립시다. 쫙, 쫙, 쫙. 호의 길이 L, 반지름 R, 여기가 마침 1라디안이라고 해볼게요. 1라디안. 자, 1라디안은 조금 전에 관계가 180도 60분법을 파이 값으로 나눈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호의 길이 L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 전체 둘레의 중심각 정비란다로 접근을 할 거니까 전체 원둘레는 2파이 r이고 곱하기 60분법으로 먼저 표현해보면 전체 360도 중에 중심각의 크기가 60분법 기준으로 파이분의 180도거든요. 이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할까요? 2파이 r 곱하기 180이랑 360이 약분이 되거든요. 맞죠? 그럼 뭐 남아? 분모에 2가 남거든. 그러면 번분수 처리에 따라 2파이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파이 약분하면 r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 뭐 이 결과는 알고 있지. 왜?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주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는 같은 거니까. 맞죠? 그러면 결론은 L, 호의 길이가 r이라는 얘기인데 잘 봐봐. L은 r이었는데 이거를 굳이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1 곱하기 r이거든요. 즉 1을 굳이 왜 썼냐면 아까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분의 180도였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보기로? 1라디안이라고 보기로 했지. 이게 1라디안이었던 거야. 짠, 이렇게.
와,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지금 뭘 한 거예요? 라디안으로 표현된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뭐 했어? 곱했지. 곱했지. 와, 이런 계산상의 편의가 있구나. 즉, 각도 단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실수 계산처럼 각도를 그대로 반지름이랑 곱할 수 있어. 이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라디안 단위를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이따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실수 계산할 수 있어. 라디안 표현으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라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변환할 때는 항상 180도 60분법이 파이 라디안이랑 같아요.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별표 3개. 요게 제일 필요해. 파이 라디안은 180도. 그냥 실수 파이가 아니라 실수 파이 라디안 단위야. 알았지? 라디안 단위가 붙어야 돼요. 가 되겠습니다. 요거 관계로 가보는 거. 그러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이거든. 양변을 180도로 나누면 1은 180도 분의 파이, 또는 그냥 180으로만 나누면, 그게 더 낫겠네요. 왼쪽 거 표현 때문에 미안하다. 그냥 180 숫자로만 나눌게요. 그러면 도는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니까 1도는 파이 라디안 나누기 180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아까 했던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60분법 표현이고 오른쪽은 라디안 표현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서 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60도를 라디안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60 곱하기 1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60도잖아. 그러면 1도 대신에 누구 밀어 넣으면 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밀어 넣으면 되죠. 지금 여기 써 있듯이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인데 아무 단위가 없으면 라디안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 쓸게요. 60이랑 180 나누면 3. 그래서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라디안 단위 생략합니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4분의 파이 이렇게 적었어. 각도를. 그러면 아무것도 써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걸 라디안 표현이거든. 그래서 4분의 파이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디그리, 도를 붙여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1라디안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잖아. 그지? 4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엄밀히는 얘가 4분의 3.14 라디안이거든. 그러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야.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라디안에 1라디안 단위를 곱해요.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그럼 파이 약분하고 180을 4로 나누면 45도가 되겠죠. 괜찮니?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좀 귀찮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60분법이 지금까지 배워오던 각도다 보니 그것도 써먹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 계산처럼 편의를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걸 가져왔으니까 60분법과 호도법이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알겠지? 나중에 가잖아? 이제 60분법 잘 안 쓰게 돼요. 왜? 계산상의 편의가 호도법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냐?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잘 봐봐. 여기서도 기준은 결국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걸 써먹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도출하면 되거든. 자, 그럼 먼저 위에 있는 60분법을 아래에 있는 호도법으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도 붙어있던 게 다 떨어졌으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꼭 보셔야 돼. 라디안이 생략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요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 결국은 디그리를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디그리를 빼고 싶은 거고 위에서 파이가 180도, 파이 라디안이 180도였어요. 그죠? 그러면 1도가 얼마인지 기준을 잡아오면 돼. 1도. 그럼 1도는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1도 기준에 괜찮죠? 그러면 0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0도는 호도법으로 0입니다. 0 라디안. 그 다음에 30도 한번 해볼게요. 30도를 하면은 이쪽에 해볼까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180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니? 이렇게 45도도 바꿔보고 60도도 바꿔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을 다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표현할게요. 120도도 한번 해볼까? 얘는 120도에 180도 도를 해야겠네요. 도가 날아가야 되니까 미안하다. 앞에 하나만 더 적고 올게. 180도분의 파이로 정리해야 도가 같은 단위로서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안 단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는 계속 붙어서 다닐 거고 180분의 120은 18분의 10이고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희수야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저렇게 계산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사실 60분법이 익숙하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동등한 익숙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 더 편해요. 무슨 얘기냐? 오른쪽 볼게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파이 라디안이 누구랑 같다? 180도랑 같다야. 그럼 여기는 순전히 뭘 하면 되냐면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파이 분의 180도를 곱하는 건데 그거 대신 그냥 파이 대신 180도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좀 쉽죠. 0은 파이가 없으니까 0은 0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때? 6분의 파이는 파이에 180도를 넣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6분의 180도가 되는 거죠. 30도. 저 뒤로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파이에 180을 밀어 넣으면 180도를 밀어 넣으면 2랑 180도 약분하면 90도. 90도 곱하기 3은 270도. 이렇게 60분법으로 쉽게 고칠 수 있겠다. 알겠죠? 오늘 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예요. 60분법과 호도법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요 표에서 체크 몇 가지만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뭐지? X축, Y축 사분면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죠? 몇 사분면이냐 이거 각도 재는 기준이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0도, 0 라디안, 그 다음에 9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한다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90도는 그것의 절반이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 그러면 90도는 파이의 절반이 되겠죠. 90도가 180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괜찮아요? 그 다음에 180도. 이게 핵심이죠.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요거 절반 했던 게 아까 90도였고요. 괜찮지? 그리고 한 바퀴 가보자. 한 바퀴. 270도 해야겠죠? 270도는 어디였어? 3, 4분면, 4, 4분면 기준이었어. 그치? 요거 90도 3번이잖아. 맞지? 90도가 아까 몇 라디안이었죠?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었거든. 그거 3번 가면 곱하기 3. 그래서 2분의 3 파이 라디안. 요렇게 찾아주는 게 좋아요. 한 바퀴는 360도야. 180도 2배네? 그러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그거 2배 하면 2파이 라디안. 요렇게까지 체크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게 눈에 익숙하도록 우리 4분면 한 번만 더 그리고 가봅시다. 조그맣게 그리고
먼저 60분법으로 여기는 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한 바퀴 돌면 360도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거를 라디안 단위로도 알아두면 좋겠다. 0도는 0 라디안, 90도는 180이 파이 라디안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2분의 파이 라디안, 180은 파이 라디안. 자, 270은 90의 3배니까 90도의 2분의 파이 라디안을 3배하면 2분의 3 파이 라디안. 360도는 180의 2배니까 파이 라디안의 2배, 2 파이 라디안.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걸 굳이 왜 했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분면 경계를 일반각으로 나타낸 거 기억나니? 그거는 60분법으로 밖에 못 나타냈거든? 이제 호도법 배웠으니까 뭘 하면 돼요? 라디안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파이 대신 180, 180 대신에 파이. 즉 360도 대신에 2파이 쓸 수 있다. 넘어가 볼게요. 꼭 외우시고요. 아까 바꾸는 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 넘어가 봅시다. 일반각 표현입니다. 이거 너무 쉽죠? 이게 바로 갈게요. 짠! 밑에 화살표는 정수 n에 대해서 우리 곱하기 n은 몇 바퀴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360도 여기 표현된 360도는 한 바퀴야. 이거를 라디안 표현하면 어떻게 돼?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대신 2파이 라디안을 쓰는 겁니다. 다른 차이가 없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앞부분은 2파이 곱하기 정수로 바뀌는 거야. 그냥 단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뒤 60분법으로 표현된 뒤에 있는 알파 각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60분법 알파 각도야. 알파도라고 했던 거. 이거 뭐 하면 돼? 라디안으로 고쳐주면 되죠. 그쵸? 얘는 라디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60분법 기준을 라디안 기준으로 바꾸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일반각 표현을 하는데 360 곱하기 정수라고 표현해도 되고 2파이 곱하기 정수라고 표현해도 되고. 근데 이제 혼용해서 쓰면 좀 애매하겠죠. 호도법으로 표현하는데 앞에는 2파이 곱하기 정수 했는데 뒤를 뭐 30도 이렇게 더해 놓으면 계산이 좀 애매하잖아. 통일을 시켜야 어느 정도 되는 각도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혼용해서 쓰지 않도록 합시다. 자, 내려가 볼게요. 보기 한 번만 보고 갈까? 4분의 17 파이 라디안입니다. 단위가 없으니까 생략된 거야, 라디안이. 그러면 짐작을 좀 해봅시다. 얼추 4분의 17 파이.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걸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4분의 17이라는 거는 1보다는 한참 크지? 일단 180도는 넘어가는 각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2파이는 360도 한 바퀴였거든? 그럼 4분의 17은 2도 넘어가잖아. 그럼 한 바퀴를 더 넘어간 각도네? 가늠이 되겠죠? 하면 4분의 17이라는 거는 얼마쯤 되니? 4, 4, 16이니까 4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위와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4분의 17 파이 라디안은 앞부분의 4분의 17을 쟤처럼 4 더하기 4분의 파이로 쪼개면 거기에 파이를 곱한 거거든. 즉 분배해서 계산하면 4파이 더하기 이게 뭐야? 미안하다. 4분의 파이가 아니라 4분의 1이죠. 여기 4분의 1. 그래서 분배해서 전개하면 뒷부분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라디안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파이는 우리 360도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그럼 여기 몇 바퀴 돈 거야? 2바퀴 돈 거야. 그러니까 4파이라는 거는 우리 한 바퀴 기준으로 2파이라고 봤을 때 곱하기 2. 즉 양의 방향으로 2바퀴를 돌리고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벌린 거야. 맞지? 근데 라디안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몇 도인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파이 자리에 180 넣기로 했죠. 몇 도니? 이거 45도짜리야. 그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 라디안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해오던 60분법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걸 호도법으로 계산하면 엄청 편해진다. 그거부터 지금 진행해 볼게요. 먼저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세팅되어 있고 R로 세팅되어 있고, 특히나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와, 라디안 단위라면, 60분법이 아니라 라디안 단위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결과는 조금 이따가 보고 도출 과정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도 아까 했듯이 비례식으로 접근합니다. 무슨 얘기냐?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뭐부터 이용해요? 원 둘레를 이용하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는 원 넓이를 이용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해요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례식 세울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그 다음에 원의 둘레를 2파이 R 비례식 세우면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중심각 크기 비율과 같아야 돼. 근데 중심각의 크기를 뭘로 줬어요? 라디안 단위로 줬지. 뭘로 줬어? 세타 라디안으로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L이라는 호의 길이를 갖도록 하는 중심각이 세타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의 둘레랑 중심각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되지. 원은 한 바퀴니까. 근데 여기는 360도를 쓰는 게 아니라 뭐야? 360도 대신 라디안 표현인 2파이 라디안을 쓰는 거야.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라디안 단위예요. 까지 괜찮지? 단위를 맞췄어.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하기 정리하면 2파이 곱하기 L은 2파이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생략돼 있으니까 외항 곱하면 2파이 곱하기 L이 되고 같아야 돼요. 내항 2파이 R 곱하기 세타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양변에 2파이를 샥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 세타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R이 뭐였는데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세타는 누구였는데요? 중심각의 크기. 하지만 단위가 뭐다? 라디안이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으로 표현되어야 호의 길이는 R세타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된다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따 예제 풀 때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호의 길이는 R세타다. 간단하죠?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인데 라디안 단위일 때 이렇게 계산한다. 부채꼴의 넓이 S 가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대응하는 게 누구야? 원 넓이겠지. 그리고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하니까 세타 라디안을 쓸 거예요. 그러면 대응하는 녀석은 원 넓이 파이 R 제곱이고 역시나 한 바퀴 돌아야 원이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대응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내항 외항 또 할게요. S가 있는 외항부터 곱하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부채꼴의 넓이 S와 같아야 돼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파이는 약분을 시켜 놓고 우리가 최종 구하고 싶은 게 S니까 부채꼴의 넓이 S는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어요. 와, 우리가 보던 360분의 얼마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각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여기서 R은 반지름, 세타는 라디안 기준의 중심각 크기입니다. 괜찮죠? 되겠니? 그리고 조금 전에 도출한 호의 길이 L 있었죠? 얘를 2분의 1 곱하기 R 그리고 R이랑 세타를 묶어 놓는다 그러면 R 세타가 누구였어요? 호의 길이 L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 RL로도 도출할 수 있다. 요거는 중학교 때부터 보던 거죠. 중심각의 크기가 없어도 2분의 1 RL, 즉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있으면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다. 였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꼭 챙겨둡시다. 그래서 아래쪽 예제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5,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라디안. 자, 쌤은 아직까지도 암산보다는 어떤 상황인지를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고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는 5cm, 5라고 적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죠?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몇 도일지. 예린아, 몇 도니? 좋아요. 60도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60도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부채꼴의 넓이 S라고 하고요. 여기 S라고 할게요. 그리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봐야 돼, 지원아. 자꾸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호의 길이는 아까 R 세타라 그랬잖아, 그치? 호의 길이가 R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타가 무슨 단위일 때? 라디안 단위일 때.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5cm였고 단위를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세타는 라디안인데 라디안이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3분의 5 파이 단위는 R이 센티미터였으니까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죠? 파이가 얼마쯤 돼? 3.14쯤 돼. 그러면 뭐 3이라고 치면 3이랑 파이랑 약분하면 5cm쯤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얘는 무턱대고 그냥 반지름 곱하기 60 해서 이거 뭐야? 얼마야? 6, 5, 300 이렇게 도출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계산이 안 돼. 왜? 요 녀석이 60분법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이런 계산은 안 된다고요.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넓이 구하라고 했네요. 넓이는 공식 써먹으면 되겠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2분의 1 R은 5 제곱 세타는 이때 또 라디안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써야지 60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는 6, 25, 분자는 25, 파이 이렇게 되겠다. 또는요, 우리 위에서 호의 길이 구해놨으니까 2분의 1 RL로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5 곱하기 L은 구해놨죠? 3분의 5 파이 라디안. 라디안 단위 곱했던 3분의 5 파이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뭐 결과는 똑같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라디안 단위일 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서 선생님이랑 예제 문제 풀어봅시다. 4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거 60분법과 라디안 고쳐보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60분법을 라디안 고치는 방법, 라디안을 60분법으로 고치는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 문제 푼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파이에다가 180도 넣어서 같은 지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리에 180도를 밀어 넣으면 75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뭐 나오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파이 라디안 자리에 180도를 밀어 넣어요. 이게 끝입니다. 괜찮죠? 해보시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각에 동경이 나타내는 것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는데 라디안 표현을 해보래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떤 동경인지를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봐봐. 300도라는 거는요. 일단 동경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니까 볼게요. 300도 동경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몇 도 간 거지? 180도 간 거지, 그지? 근데 얘는 더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일단 270도까지 가야 돼. 근데 한 바퀴는 360도니까 덜 가는 거네, 그지? 지금 270도에서 몇 도를 더 가면 돼요? 30도 더 가면 되지.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라고 동경을 표현하면 30도 더 가는 거. 요겁니다. 그쵸? 요거를 어떻게 하래? 2n 파이, 즉 2파이 라디안 곱하기 정수 더하기 세타로 나타내 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거 한 바퀴 돌았니 안 돌았니 지금? 안 돌았지. 그럼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이렇게 해볼게. 한 바퀴 돌았다 치면은 거꾸로 이렇게 오면 되죠. 얼마만큼? 60도만큼 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300도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 복습 따라 한다 그러면 360도 곱하기
한 바퀴 1. 그런데 60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빼기 60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뒤에 붙어 있는 이 각도를 0 이상이라고 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360도의 배수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순수하게 그냥 300도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한다 그러면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300도로 끝내면 돼요. 뒤쪽을 더해지는 각도를 양수라고 보라고 한다면, 아니면 위에처럼 마이너스 60도로 표현해도 되고. 맞지? 근데 지금 뭐래? 짠, 보면은 라디안 표현을 바꾸긴 할 건데 뒤에 붙어 있는 세타 라디안이 0 이상 2파이 라디안 미만이어야 된대. 즉 양수 표현이 돼야 된대. 그러면 이제 요거를 라디안 표현 해볼게요. 300도는 라디안 표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 파이는 붙여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파이는 붙여준다 생각하고 180으로 나누면 되지. 즉 30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요. 18분의 30 3으로 나누면 되나? 3으로 나누면 6분의 아니구나. 3 말고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3분의 5 파이 라디안 이렇게 고칠 수 있겠다. 그럼 또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한 바퀴가 360도면 2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6파이가 2파이거든. 그럼 3분의 6파이보다 3분의 5파이가 작지. 한 바퀴가 덜 돌아가는 거야. 괜찮아요? 따라서 얘는 아까 표현했듯이 2파이가 한 바퀴인데 그거를 정수 곱하면 몇 바퀴 돌렸어.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돼요? 3분의 5파이만큼 더 벌리면 되죠. 물론 2파이 곱하기 n을 한 다음에 빼기 3분의 파이를 해도 돼요. 그런데 빼기 3분의 파이면 음의 각이잖아, 그지? 이 문제에서는 뒤에 붙어있는 세타 부분을 0 이상으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빼기 3분의 파이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지? 뭐 얘도 뭐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 139페이지로 가보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부채꼴 얘기입니다.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 호의 길이가 2파이. 그림 그리자라고 했어요. 자, 중심과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이쁜 부채꼴 그려놓고 하면 됩니다. 반지름 4, 호의 길이 2파이. 여기가 4, 호의 길이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매치를 시키는 거죠. 반지름 4는 R에 해당되는 거고 2파이는 L,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뭘 구하래요?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각은 뭔지 모르니까 보통 세타라고 두죠. 그런데 우리는 잘 봐봐. 반지름 4는 어차피 단위도 없으니까 그냥 숫자인데 호의 길이가 2파이야. 그러면 이거를 60분법으로 구해도 되고 라디안으로 구해도 되는데 뭘로 놓는 게 낫겠니? 라디안으로 놓는 게 낫겠죠. 그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세타라고 놨는데요. 이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쓸 거야. 라디안 단위로 놓아봅시다. 그리고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 되겠다. 괜찮죠? 첫 번째, 호의 길이 L은 라디안 단위를 중심각으로 놨다 그러면 R 세타로 구하는 거네. 그러면 호의 길이 2파이는 반지름 4 곱하기 중심각 세타라고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는 4로 나누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네.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몇 도니? 여기나 9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괜찮지? 그러면 얘는 90도짜리 중심각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림 좀 잘못 그렸고. 어쨌든 됐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세요. 공식 복습 삼아 두 개 다 씁시다.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도 있고 2분의 1 RL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정보가 주어졌냐에 따라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식을 쓰면 되는데 두 번째 거가 이미 주어져 있지.
그죠? 반지름 호의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RL로 바로 갑니다. 2분의 1 반지름 4 호의 길이가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4파이. 오케이? 뭐 이 정도. 자, 요거에 이제 조금 응용 버전으로 가볼게요. 해설은 보지 마시고 문제만 봐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까지 구해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넓이부터 접근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왼쪽에 그리죠. 아까처럼 부채꼴을 그려놓고요. 미즈 세팅, 반지름 R, 호의 길이 L 정도로 둘게요. 그럼 첫 번째,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 둘레는 말 그대로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직선, 곡선 길이를 다 합친 거야. 맞지? 식 그대로 적어볼게요. R은 2번 더해져 있고 호의 길이 L까지 더해서 8이 된다. 지원아, 졸리면 나갔다 올래? 관계식이 이렇습니다. 맞죠? 그리고 넓이를 S라고 할 때 넓이의 최대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어머나 아직 중심각이 없거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호의 길이와 반지름만 이용해서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위의 관계식에 따르면 와, R과 L 미지수 있는 식 합쳐서 8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넓이에서 미지수 하나 줄여줄 수 있겠구나. 2분의 1 L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R 놔두고 L 자리에 8 빼기 2R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바꿔주면 와, 넓이 자체가 반지름 R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등장해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서 2를 끄집어내면 앞에 2분의 1과 약분돼서 R 곱하기 4 빼기 R 이렇게 되겠죠. 짠. 너무 좋다, 그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만큼 응용이 많이 되는 게 R에 대한 2차 함수로 본다 그러면 전개했을 때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모양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그리고요. R축과 만나는 곳이 어디야? 0과 4야. 생소하니 혹시? 괜찮지? 그런데 R이 0이면 부채꼴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R이 4면 부채꼴이 만들어지나요? R이 4면 위로 돌아가 보면 2R 더하기 호의 길이가 8인데 둘레가 8이니까 R이 4이면 호의 길이가 0이야. 호의 길이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반지름 두 개만 있다는 얘기지. 부채꼴이 만들어져요? 아니요. 그때 넓이도 빵이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일 때 빵꾸, 여기도 빵꾸야. 그리고 넓이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0과 4 사이만 보는 거예요. 사실상 이 2차 함수의 함수 값이 넓이니까 최대 넓이는 제일 큰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R이 얼마일 때야? 얼마일 때야? 그렇지. R이 0과 4의 중점 2일 때야. 따라서 위로 돌아가 보면 S라는 게 R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나타났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R이 2일 때가 함수값이 제일 커. 즉 넓이가 제일 커. 이렇게 되는 거네. 2 집어넣어 봅시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니까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이 4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넓이를 찾았는데 그때 넓이는 됐고 중심각 크기를 구하세요 했어요. 다시 그림으로 갈게요. 아, 중심각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아까처럼 우리가 기본 공식 쉽게 쓰는 공식을 쓰려면 라디안 표현으로 하면 되겠죠. 세타 라디안이라고 가정하자. 그쵸?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최대가 될 때 반지름 R은 2이고 그때 넓이 최대값은 4였어요. 이거를 공식에다 그대로 다시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였는데 최대가 될 때가 최대 넓이는 4였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2였단 말이에요. 그때의 세타, 즉 중심각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방정식만 풀면 되겠죠.
시간에 맞니?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 해보자. 4는 2의 제곱은 4니까 2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세타는 2. 단위는 뭐다?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라디안. 좀 재미삼아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이 라디안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각도인지 가늠이 안 되죠, 사실. 파이도 안 보이는데, 그치? 요거는 이제 여기 관계에서 이렇게 그냥 숫자들로만 세팅을 해줘가지고 파이라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요거 60분법을 한번 고쳐봅시다. 싫어도 해야 돼.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니까. 다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2라디안이 몇 도인지를 고치고 싶으니까 1라디안 위치를 맞춰 쓸게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우리 적었던 답 2라디안은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니까 2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360도가 되겠죠.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가늠이 잘 안 되는데 파이가 얼마쯤 된다 그랬지? 3.14 정도 되잖아. 3이라고 치면 3으로 나누면 이거 몇 도야? 120도지. 그러면 3.14면 그거보단 조금 작은 각도야. 아, 120도 정도 되는 각도구나로 가늠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냥 단순하게 2니까 조금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해보시고요. 오늘 진도는 일단